누군가의 삶에는 늘 같은 시간표가 붙어 있다. 몇 시에 일어나고, 어디로 가고,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는지.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면 문득 내가 나로 있던 시간이 언제였는지 가물해진다. 이 이야기는 아주 큰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한 정거장 먼저 내린 저녁, 집으로 바로 돌아가기 싫었던 하루, 그리고 우연히 같은 속도로 걷게 된 두 사람에서 시작된다. 젊지 않아서 더 솔직해질 수 있었고, 늦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던 만남. 사랑이라 부르기엔 짧고, 우연이라 넘기기엔 너무 따뜻했던 시간. 이 소설은 선택의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는다. 다만 오래 참고 살아온 한 사람이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갈 용기를 얻는 과정을 조용히 따라간다. 혹시 지금 당신도 집으로 가는 길이 조금 버겁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의 속도를 재촉하지 않고 그저 옆에서 함께 걸어줄 것이다. 병원 복도를 나서는 순간 박정임은 가방 속 진료 기록지를 만졌다. 별일 아니라는 의사의 말이 오히려 허전했다. 아픈 게 아니라면 이 무거운 기분은 대체 뭘까?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다. 익숙한 길이었다. 40년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노선을 타고 세탁소와 집을 오갔다. 그런데 오늘은 자꾸만 손이 배를 누르지 못했다.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집이 가까워질수록 숨이 막혔다. 엄마, 이제 그만 정리하세요. 힘드시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아들의 눈빛도 걱정으로 가득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 정말로 70이 넘은 나이에 다리미질을 계속할 순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해와 받아들임 사이엔 깊은 골이 있었다. 결국 정임은 집 한 정거장 전에서 내렸다. 발이 먼저 움직였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니 오후의 햇살이 따뜻했다. 지나가는 사람들, 흔들리는 나무십,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정임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았다. 문득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나였을까? 누군가의 엄마, 며느리, 할머니, 세탁소 사장님이 아닌 그냥 박정임이었던 시간이 있었을까?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듯하면서도 부드러웠다. 정임은 벤치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집으로 돌아가면 저녁을 준비해야 했다. 손주가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을 맞춰야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여기 앉아 있고 싶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 아무 역할도 필요 없는 시간. 그게 이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다. 정임이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옆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낡은 스케치북을 든 남자였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남자는 스케치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나무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그러게요. 정임의 대답은 짧았지만 남자는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는 스케치북에 연필을 대고 천천히 선을 그었다. 서두르지 않는 손놀림이었다.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는데 실력은 영 늘지 않네요. 남자가 작게 웃었다. 정임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저기 저 나무 좀 보세요. 몇 년을 보는데 매번 다르게 보여요. 정임은 남자가 가리킨 나무를 바라봤다. 평생을 이 동네에 살았지만 저 나무를 제대로 본 적이 있었던가. 그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배경처럼 있던 나무였다. 오래 사셨어요? 이 동네에 40년 넘었어요. 저기 모퉁이에서 세탁소를 했거든요. 아, 그 세탁소. 제 아내가 자주 맡기던 곳인데. 남자의 목소리에 잠깐 그림자가 드리웠다. 정임은 묻지 않았다. 대신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아도, 위로하지 않아도 괜찮은 공기였다. 은퇴하셨어요?
3년 됐습니다. 공무원이었는데 그만두고 나니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남자는 스케치북에 나뭇가지를 하나 더 그려 넣었다. 그래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 마음. 너무나 잘 알았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하늘이 연한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남자가 스케치북을 덮으며 말했다. 집에 바로 가기 싫은 날도 있죠. 정임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 한마디가 오늘 하루 내내 자신이 느낀 감정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녀는 남자를 다시 봤다. 김영호라고.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박정임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두 손이 비슷하게 떨렸다. 조금 걸을까요? 영호의 제안에 정임은 망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발이 닿는 대로, 기억이 이끄는 대로. 골목길을 지나 큰 길로 나왔다. 예전엔 작은 상점들로 가득했던 거리가 이제는 프랜차이즈 간판들로 채워져 있었다. 영호가 한 건물 앞에서 멈춰 섰다. 여기 예전에 카페였는데. 맞아요. 쌍화차 잘하던 집. 정임도 기억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새로 생긴 카페로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주문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니 온기가 손바닥에 스며들었다. 아들이 세탁소를 정리하자고 했어요. 정임은 컵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처음으로 입 밖에 낸 말이었다. 가족에게도 제대로 하지 못한 말. 이해는 해요. 나이도 있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목소리가 잠겼다. 영호는 기다렸다. 그런데 그걸 내려놓으면 제가 뭐가 남을까 싶어서요. 영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가 입을 열었다. 아내를 3년 전에 보냈습니다. 정임이 영호를 바라봤다. 그 뒤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쉰 것 같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영호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다. 그림을 시작한 것도 그래서였어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아내 없는 집에 계속 있으면 저도 같이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정임은 가만히 영호의 손을 봤다. 연필을 쥐어서 생긴 굳은 살이 있었다. 자신의 손도 마찬가지였다. 다리미를 잡아서 생긴 흔적들.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정임이 작게 중얼거렸다. 영호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옛 극장터 앞을 지났다. 이제는 주차장이 되어버린 그곳에서 두 사람은 오래전 기억을 꺼냈다. 여기서 영화 많이 봤죠. 그때는 표 사려고 줄 서는 게 일이었는데 사라진 풍경들을 이야기하는 동안 정임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편이 따뜻했다. 누군가와 같은 시간을 공유했다는 것, 같은 속도로 늙어간다는 것이 이렇게 위안이 될 줄은 몰랐다. 어느새 하늘이 어두워졌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정임은 시계를 봤다. 막차 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다. 어떡하죠? 당황한 정임의 목소리에 영호가 조용히 말했다. 저기 여관이 있네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이상한 상황이었다. 70평생 처음 겪는 일이었다. 하지만 정임은 불안하지 않았다. 영호의 눈빛에도 흐린 것이 없었다. 작은 여관이었다. 주인 할머니는 묻지 않았다.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방이 2개 있나요? 하나밖에 없는데. 침대는 2개예요. 정임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방은 낡았지만 깨끗했다. 2개의 싱글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영호는 창가에 섰고 정임은 침대 끝에 앉았다. 차라도 드실래요? 영호가 복도 끝 자판기로 향했다. 정임은 혼자 남은 방에서 긴 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랑이 아니었다. 설렘도 아니었다. 그저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영호가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들고 돌아왔다. 두 사람은 각자의 침대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필요하지도 않았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영호가 먼저 말했다. 저야말로요. 혼자였으면 이렇게 못 걸었을 거예요. 정임이 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빗소리가 더 세졌다. 영호가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침대에 누웠다. 천장이 희미하게 보였다. 잠이 오세요? 정임이 물었다. 아니요. 영호의 대답이 들렸다. 한참의 침묵 끝에 정임이 다시 입을 열었다. 무섭지 않아요? 혼자 남겨지는 게 무섭죠. 매일. 영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더 솔직했다. 그런데 오늘은 덜 무서운 것 같아요. 정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흘리지는 않았다. 그냥 그렇게 있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서로 다른 리듬이었지만 함께 있었다. 정임은 오래된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이 밤이 사랑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약속도 미래도 없다는 것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방 안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고 있었다.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정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정임은 눈을 떴다. 옆 침대에서 영호도 조용히 일어나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어색하지 않았다. 그저 새로운 아침이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정임이 대답하며 일어났다. 두 사람은 말없이 짐을 챙겼다. 영호는 스케치북을 가방에 넣었고 정임은 구겨진 손수건을 펼쳐 개었다. 느리지만 정확한 움직임들. 여관을 나서자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비는 그쳤고 젖은 아스팔트에서 흙냄새가 났다. 두 사람은 정류장을 향해 걸었다. 어제 그 벤치가 보였다. 버스가 곧 올 시간이었다. 정임의 버스가 먼저였다.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덕분에 다시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임은 영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가에 잔잔한 평화가 있었다. 저도요. 덕분에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약속은 없었다. 다음에 또 보자는 말도, 연락처를 교환하자는 제안도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만남은 우연이었고 이 하룻밤은 선물이었다는 것을. 정임의 버스가 들어왔다. 문이 열렸다. 정임은 발을 떼기 전에 뒤를 돌아봤다.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영호가 작게 손을 들었다. 정임도 손을 들어 보였다. 버스가 출발했다. 뒷창으로 영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정임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다. 모퉁이를 돌자 세탁소 간판이 보였다. 40년을 지켜온 그 간판. 어제까지는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다. 정례라는 말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정임은 간판을 천천히 바라봤다. 저것은 끝이 아니었다. 한 장이 넘어가는 것이었다. 40년의 이야기가 담긴 장이 덮이고 새로운 페이지가 펼쳐지는 것. 나는 이제 뭘 하며 살까? 두렵기보다 궁금했다. 박정임이라는 사람이 누군가의 엄마도 할머니도 세탁소 주인도 아닌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버스가 집 앞 정류장에 멈춰 섰다. 정임은 일어서며 가방끈을 고쳐 잡았다. 내리는 발걸음이 어제보다 가벼웠다. 현관문을 열자 손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왔어요. 응. 할머니 왔다. 정임은 신발을 벗으며 미소 지었다. 오늘 저녁에는 아들, 내외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이었다. 세탁소를 정리한 후의 일들을, 그리고 박정임의 다음 이야기를.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새로운 하루였다. 사람의 인생에는 돌아가지 않은 길이 하나쯤 남는다.
그 길을 끝까지 가보지 않았기에 후회로 남기도 하고 잠시 멈춰 섰기에 다시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한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랑이나 극적인 선택을 말하지 않는다. 다만 오래도록 누군가의 역할로만 살아온 한 사람이 하룻밤 동안 자기 자신으로 숨 쉬어 본 기록이다. 그리고 그 짧은 쉼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용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혹시 지금 당신도 익숙한 삶이 조금 버겁게 느껴진다면 이 소설이 괜찮다, 잠시 멈춰도 된다는 말을 조용히 건네주었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계속 써 내려갈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같은 속도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